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을 쫓아 불법 복제 CD를 팔다 감옥에 갔던 한 여성이 출소 후 광저우에서 잘 나가는 의류 도매업 사장님으로 인생 역전을 이뤘습니다. 이 극과 극의 인생 드라마가 사주에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오늘 맹파명리의 소름 돋는 작용력으로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녀의 운명지도를 익숙한 순서대로 읽어보죠. 개축년, 무오월, 무자일, 신유시에 태어난 여성입니다. 자, 이 8글자가 어떤 십신과 상의 무대를 만들어내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인공은 커다란 산과 같은 무토일간입니다. 무토일간이 연간에 있는 개수 재성을 보고 무게합으로 꽉 끌어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하지만 이 돈은 물기를 잔뜩 머금은 축토 위에 앉아 있어 일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바로 옆 월간에 나와 똑같이 생긴 글자 무토 비견 동료이 나타나 이 무거운 재물을 함께 들어줍니다. 동료의 도움으로 일주의 부담이 확 줄어들었네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까요? 월지의 오화는 규모가 큰 기업을 뜻하는 인성, 문서, 관리이고 일지의 자수는 재성입니다. 맹파명리에서 인이 재와 부딪히는 좌우충 혹은 합을 하는 구조는 모두 직장이 아닌 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녀의 성격은 어떨까요? 시상 시간과 시지에 신유라는 상관이 위아래로 강하게 투출했습니다. 상관은 나의 기운을 밖으로 뽐내는 십신이니 기본적으로 말은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관이 돈을 벌어오는 유용한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지지에서 유금이 그녀의 유일한 따뜻한 기운인 양이자 심성인 오화를 퍽 하고 깨버립니다. 심성이 파괴되었으니 성격이 불같고 생각 없이 큰 소리로 말을 내뱉어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연지에 있는 강한 축토가 그녀의 인품을 나타내는 정인 오화를 옆에서 사정없이 찔러버립니다. 내 도덕성과 인품이 천으로 박살났으니 배려심이 없고 이기적이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움을 받기 쉬운 성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기적인 심성과 그릇된 방법으로 돈을 줬던 그녀. 2000년 경진년에 자신의 비디오 가게에서 불법 복제 CD를 파는 소매업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녀 인생에 가장 끔찍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자, 작용력을 집중해서 보세요. 2000년은 경진년, 즉 상관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그런데 유년에서 온 이 진토는 거대한 무덤입니다. 진이 나타나자 사주와 대운에 있는 식상, 상관, 신유와 상관의 창구인 축까지 모두 하나로 묶어 이 무덤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합동인묘. 맹파명리의 핵심 이론입니다. 식상, 식신상관은 내 활동력이고 곧 자유를 뜻합니다. 내 자유가 무덤에 갇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본신이 자유를 잃는 감옥, 즉 관제이자 뇌욕입니다. 이해의 그녀는 불법 복제로 적발되어 수억 원을 뺏기고 무려 5개월 동안 감옥에 구금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남편도 연루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주에서 첫 번째 남편을 뜻하는 연주의 괴축이라는 글자 역시 축이 이 무서운 진 무덤 속으로 함께 끌려 들어갔기 때문이죠. 부부가 함께 고생한 끔찍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 그녀는 2002년 이모년 완전히 다른 길을 찾습니다. 바로 의류 도소매업에 투자를 시작해 광저우에 2개의 점포를 열고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녀는 왜 하필 의류 사업을 했을까요? 사주의 구조상을 보겠습니다. 밖에는 연상의 재물, 돈이 있고 다른 끝 문호에는 상관, 기술, 가공이 있습니다. 이 밖의 글자들이 안쪽에 커다란 오화 인성을 에워싸는 포국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위당한 인성 5의 오행은 화입니다. 화 인성은 밝고 화려함, 아름다움의 상을 가집니다. 이 팔자는 화를 이용해 공을 세우므로 의류뿐만 아니라 미용, 가전제품 같은 분야가 완벽한 천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사업의 궤도에 오른 임술대운을 보겠습니다. 그녀의 사주 원국 연간에는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괴수 재물이 있었죠.
그런데 이 대운에서는 괴수가 뿌리 없이 허공에 둥둥 뜬 임수, 즉 허투 상태로 탈바꿈하여 나타납니다. 맹파비기, 사주에서 나를 힘들게 하던 귀신, 꺼리는 글자가 이렇게 힘을 잃으면 반대로 대기란 꿀 빠는 좋은 운이 됩니다. 이 대운 중 2009년 기축년, 그녀가 새 투자를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올해 들어온 축토가 내 안방에 자수와 자축합을 하니 돈을 내 쪽으로 확 끌어당겨 투자하려는 욕심이 강하게 들었죠. 하지만 전문가는 단호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올해 천간에 도득을 뜻하는 겁재 기토가 하늘 높이 떡하니 투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벌어도 결국 남의 주머니로 겁재로 다 새어나갈 운이었거든요. 하지만 임술대운의 2010년 경인년은 다릅니다. 구독자 여러분, 글자의 조합을 잘 보세요. 대운에서 온 술토와 올해 유년에서 온 인목, 그리고 사주 원국 월지에 있던 오화가 드디어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완벽한 인옷을 삼합 화국이 완성된 것이죠. 나를 치려던 인목칠살이 든든한 화국인성으로 변해 나를 팍팍 밀어주니 이때 재운이 무섭게 폭발하게 됩니다. 이제 그녀의 다사다난했던 혼인관계의 맹파 논리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남편은 연주에 있는 개축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자리인 이 축토가 내 인품과 문서를 뜻하는 월지의 오화를 사정없이 찌릅니다. 바로 추고천이죠. 문서를 찢고 부숴버리니 정식 혼인신고도 결혼증명서도 없는 불완전한 동거 생활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남편은 누구일까요? 바로 일지, 즉 내 진짜 안방에 바르게 앉아있는 자수입니다. 그녀는 2002년 이모년에 이 남사를 만납니다. 올해 하늘로 온 임수는 곧 내 안방의 자수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땅으로 온 오화가 내 안방 자수를 좌우충으로 쾅 치며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죠.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남편과 갈라서자마자 이미 교제 중이던 이 자수 남편과 재혼하여 아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립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어떨까요? 여성의 사주에서 식상, 그 중에서도 상관은 아들을 뜻합니다. 그녀의 시간과 시지에 있는 신유가 바로 자식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식은 사주의 심장인 월지 오화와 끊임없이 부딪히며 오유파를 일으킵니다. 사주 원국에서 자식을 뜻하는 글자가 이렇게 주변과 불화하며 병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아쉽게도 자식은 크게 성공하는 제목이 되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글자가 언제 어디서 날아와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 작용력이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상관이 묘지로 들어가는 임묘이론으로 감옥에 가는 시기를 완벽히 짚어내고 인성포국으로 의류업이라는 천직을 찾아냈으며 나쁜 글자가 허투하는 임술대운에 발제하는 이 치밀한 논리. 단순히 오행의 개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자축합으로 투자의 유혹을 읽고 인옷을 삼합으로 대운과 유년, 원국이 하나로 뭉쳐 폭발하는 시기를 잡아내는 것. 이것이 운명의 바코드를 스캔하는 맹파명리의 진짜 진수입니다. 이기적인 심성으로 불법을 저질러 쇠고랑을 찾던 암흑기. 하지만 화라는 아름다움을 다루는 무대를 찾은 후 그녀는 수억 원을 잃은 절망을 딛고 거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방황하고 계시진 않나요? 내 사주가 나에게 어떤 직업을 포위 포국하여 선물하고 있는지 그 힌트를 안자면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 기축년의 위기 때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겁재, 도둑의 운에 무리한 투자를 멈췄던 것처럼 운이 흉할 때는 바짝 엎드릴 줄 아는 것이 진짜 사업가의 실력입니다. 오늘 준비한 광저우 의류도매상 사장님의 다이내믹한 맹파명리 스토리 흥미로우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깊이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명리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소름 돋고 친절한 사주 자격력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